자, 우리 함수의 개형 추론, 개형 추론 문제. 저번 시간에 하나 받고 이제 오늘 5개만 더 보도록 합니다. 뒤쪽에 5개는 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16번부터 20번까지 하나. 자, 16번 문제 잘 만들어져 있는 문제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1에서의 함수값이 1보다 작다. 이런 3차 함수에 대해서요. 집합A는 fx와 x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집합B는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점의 x좌표. 그럴 때 NA 더하기 NB는 4래요. 그리고 0이 A에 속하고 2가 B에 속한대요. 0이 A에 속한다는 거 F0은 0이고 그 다음에 2가 B에 속한다는 거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이걸 만족한다는 것이세요. 자, 그런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3차 함수하고 y는 x가요. 교점이 가장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나오세요. 하나 이상은 나오고 가장 많은 게 3개까지 나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3차 함수의 도함수가 1이 되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잖아. 요렇게 생긴 게 1이 되는 건요.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요거 셋 중에 하나일 거야.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4개가 되는 경우는 요런 경우와 요런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NA가 3개고 NB가 하나인 경우, NB가 하나인 경우. 얘는 NA가 3개라는 건 fx도 x도 0,0을 지나니까 y는 x하고 얘가 교점이 3개면 뭐 이렇게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교점이 3개.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건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반드시 2개가 나와야지 하나가 나올 수는 없는 거야. 교점이 3개일 경우에는. 교점이 3개면은 얘랑 평행한 기울기가 반드시 이 사이에 존재할 거 아니야. 그죠? 교점이 3개면 그 교점의 사이사이마다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게 반드시 하나씩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안 되고요. 두 번째. 그럼 NA가 2개고 NB가 2개인 거야. 얘는 가능할까? 얘는 Y는 X가 있고요. 얘가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아까 1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군데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고요. 교점이 2개라니까 얘는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얘는 0에서의 함수값이 0인 거. 그리고 여기가 2라고 보면 되지 뭐. 여기가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x좌표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1인 경우. 교점은 2개,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것도 2개. 그래서 fx는요. 이렇게 생겼다고 추론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얘는요. f'x가 최고차항이 3일 텐데 0에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1이고 2에서도 1이니까 f'x를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거야. 0하고 2에서 다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될 테니까. 그럼 이걸 정리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니까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c는 f0이라고 표기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그럼 얘는 0에서의 함수값이 아까 얼마나 그랬어? 0이라고 했으니까요. fx는 얘가 0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케이스였네요. 자, 구하라는 게 F4를 구하라는 거니까 4 집어넣고 64 빼기 48 플러스 4에서 F4는 20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줄 수 있겠다. 잘 해보고요. 곱씹어 보면서요. 좀 꼭 복습을 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17번. 자, 17번 문제는 얘도 흔히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잖아.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하고 x분의 1을 끊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군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는 x가 1보다 클 때 x분의 1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네. 그럼 이 함수는 x는 1 x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클 땐 x분의 1이니까 요렇게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그래서 1의 왼쪽에서 fx를 추론을 해주면 되겠다. 그런데 fx가 갖춰야 될 조건이 뭐야? 조건가 gx가 x는 k에서 극대인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gk가 1이라는 건 모든 극대값은 일이 돼야 된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나 gx는 2분의 1에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돼. 자, 그리고 얘는 연속함수잖아. 그죠? 그럼 얘가 연속함수일 때는요. 얘가 여기서 이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극값이 없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y는 2분의 1과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극값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돼. 극값이 없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극값이 있다라면 또 극값은 무조건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극값이 1이 돼야 되니까 뭐 이렇게 극값이 1이 된 다음에 내려와서 이렇게 되면 교점이 4개가 돼서 안 되는 거지. 교점이 3개가 되려면요. 극속값은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함수 fx하고 y는 fx하고 y는 1 y는 2분의 1 y는 1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가 여기하고 여기 2개가 나올 거야. y는 2하고의 교점의 좌표가. 그래서 fx 빼기 1은 여기 1에서 교점이 나와야 되니까 x 빼기 1. 그리고 요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a라고 놓으면 x-a의 제곱. y는 fx하고 y는 1이요. 요렇게 접하는 교점 하나 또 다른 교점 1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가 되겠다. 그래서 fx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x-a의 제곱 x-a 플러스 1이라고 놓는데 이 a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극소값이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 얘는 우리 이걸로 찾을 수도 있지. 어떻게? 얘가 그래프가 3차 함수는 이러한 박스를 지나는 거 아니니? 그치? 여기가 A고 여기가 1인데 여기가 1인데 지금 이 길이가 얼마야? 2분의 1인 거잖아. 그치? 야
요 길이가 선생님이 4일 때 얘가 4라 그랬잖아. 그래서 요 길이가 4면 요 길이가 4라. 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여기가 1일 때문에는 요 길이가 4면 요 길이가 4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얘가 이 길이가 지금 2분의 1이 된 거 아니야. 극대 극소값의 차이가. 그럼 얘가 8분의 1, 2분의 1의 세제곱이 된 거지. 그래서 요 길이도 어떻게 돼? 2분의 1 돼서 요 길이가 2가 되는 거네. 응? 에이, 왜들 그래? 야, 선차함수를 그렇게 박스로 그릴 때 요 길이가 4면 요 길이가 4잖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는. 근데 이 길이가 8이 되면 요 길이가 2배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극대극소값의 차,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요 길이는요 2의 세제곱 32가 된다고. 그런 성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요 길이가 4인 게 이 길이가 얼마나 됐다고? 2분의 1이 됐다라는 건 8분의 1이 된 거 아니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요 길이가 4면 요 길이가 4인데 아무튼 4인 길이가 2분의 1이 됐으니까 2분의 1의 세제곱 8분의 1이 됐으니까 얘는 2분의 1배 돼서 요 길이가 2가 된다. 그 말은 여기가 1이면 여기가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얼마야?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다. 그리고 극대 극소값은 여기 플러스 2분의 1에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요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요. 물론 이거 미분에서 극소값이 2분의 1이다를 이용해서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찾을 수 있어. 예, 뒤에 해설로 오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fx는 x 플러스 2분의 1에서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고 요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좀 더 쉽게 찾아주시도록 하세요. 야, 선생님이 이거는 계속 강조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극도로 줄여줄 수가 있는 케이스의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예, 좀 이따도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아마. 자, 그럼 내 아무튼 뭘 구하라는 거야? F3. 그래서 fx를 구하면 F3.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분의 7에 제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여기 2 하나 약분해서 2분의 49 더하기 1 2분의 51이 답이 되겠다. 자, 야 여기서 f 프라임 x 구해갖고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찾아갖고 대입해서요 a 값을 찾을 수 있는데 계산이 복잡하다고. 바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훨씬 편해. 이용해 보시도록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지. 4면 4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야. 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2가 되면 어떻게 돼? 여기가 4면 여기는 8이 되는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2면 그게 기본인 거지. 4일 때 4. 최고차항의 개수가 2가 되면 4대 8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요 길이가 4면 요 길이가 4인데 요 길이가 2배 되면 요 길이가 8배가 된다고. 요 길이가 3배 돼서 요 길이가 12가 되잖아? 그럼 얘는 27배 돼서 극대 극소값의 차이가 108이 된다고. 요 길이가 12가 되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요 길이가 얼마가 돼버렸어? 2분의 1이 돼버렸다고. 원래 4인데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됐다는 건 8분의 1이 된 거니까 요 길이 4도 2분의 1배에서 요 길이가 2가 되는 성질이 있다고. 3차 함수는 무조건 요 박스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극대극소값이 있을 때 이 성질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 과정 줄여줄 수 있고 빨리 그래프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출제자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출제를 할 거야. 이거 쓰면 편할 거라는 생각 안 하면서 출제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 지금 야 문제 스타일이 계산 과정이 점점 길게 나올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 3차 함수는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요. 3차 함수는 수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계산 과정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연습을 해봐야 돼.
예, 마무리하고 예. 자, 그 다음은 18번. 예. 18번은 답들을 잘 찾아냈을 것 같아요. 예. 4차 함수 fx가 예.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두 군데래요. 4차 함수의 도함수는 3차 함수잖아. 그죠? 3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든다는 거 한 점에서 접하고 한 점에서는 예, 만나는 거죠. 그리고 조건만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f'x는 t 하나의 실근을 갖는 모든 양의 실근 t에 관해서 f'x가 t가 되는 경우는 하나만 나온대요. 자, 그러면 조건가를 만족하는 함수를 그려보면 얘는 도함수가 3차 함수가 이렇게 돼서 알파 베타구나 이렇게 돼서 알파 베타구나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런데 모든 양수값에 대해서 교점이 f'x가 양수값에 대해서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x축 위에 모든 직선과 교점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얘가 맞는 거죠. 그래서 fx의 그래프는 감소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다가 감소 증가하는 이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도 생각을 해보면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도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는 반대로 나오지. 이렇게 알파 베타인 거 같은 이유로 안돼의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는요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증가 감소하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감소한다. y는 fx는 이렇게 생긴 4차 함수거나 이렇게 생긴 4차 함수가 돼야 되겠다. 예. 최고차항의 개수에 관해서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자, 기억. 극값은 하나다. 맞죠? 예. 최고차항이 양수든 음수든 극값은 하나가 되겠네요. 니은 f 알파보다 f 베타가 크다. 야, 여기가 알파의 함수값 f 알파가 f 베타. f 알파가 더 큰데 얘도 f 알파가 더 큰데 그래서 틀렸어요. f 알파가 두 경우에다가 더 크다. 그리고 디귿은요. fx는 f 베타.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지금 베타가 여기니까 f 베타하고 얘는 교점이 하나밖에 나와서 이게 아니다. 디귿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죠. 베타가 f 베타의 함수값과 교점이 두 개 나오는 경우는 요 그림인데 그때 f 알파가 최대값이다. 알파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된다. 디귿은 맞게 되겠지. 그래서 4차 함수의 개형에 관해서 따져보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9번은요. 아까 좀 전에 17번 풀 때 썼던 테크닉을 다시 한번 쓰도록 할 겁니다. 17번에서 썼던 테크닉. 여러분도 그걸 한번 써볼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자, 19번 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3차 함수 fx야. fx가 2x 세제곱 플러스 좀 이따 쓸 거 잠깐 미리 얘기를 할게요. 자, 얘는 이 길이가 4면 이 길이가 8이 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니까. 근데 만약에 이 길이가 1이 됐다라면 2분의 1의 세제곱이 된 거 아니야? 8분의 1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요 길이는 2분의 1에서 2가 될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야, 요 길이가 3면 이 길이가 8이라고 최고차항이 2니까. 그런데 이 길이가 만약에 1이 된다라면 8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 길이는 2로 줄어들겠다.
2분의 1이 돼서 여기서도 그걸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x는 1에서 fx는 극소값, fx의 절대값은 극대값을 갖는다니까요. 조건가. 조건가를 만족하는 함수는요.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지. 1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절대값 함수 이렇게 생겼으니까 1에서 극대값을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나 fx의 절대값은 두 극소값을 갖는다. 극소값이 두 개죠. 이렇게 y는 fx의 절대값이. 근데 그 차이가 2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요 극소값이 2라는 소리지. 그치? 자, 그러면 요 길이는 4가 될 거야. 요 길이는. 그런데 세 번째, fx하고 f'x의 극대값의 차이. 자, f'x의 극대값은 여기고요. fx의 극대값은 여기잖아. 그치? 근데 요 차이가 5가 된다니까. 요 길이가 1. 극대 극소값의 차이가 1이란 소리야. 그러면 지금 fx는 요러한 3차 함수잖아. 그죠? 그런데 이 3차 함수를 이렇게 박스 안에 넣고 그리면 요 길이가 1이 된다라고 주어진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 길이가 4일 때 이 길이가 8인데 얘가 1이 됐으니까 요 길이는 2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3차 함수 fx를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1인 거잖아. 그죠? 그리고 1, 얼마겠어? 요 길이가 2였으니까 여기는 3이 돼서 1,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요 길이가 2라는 거 여기가 1이면 여기가 0이 되겠네. 그지?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1, 여기는 2분의 3,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래야 이 길이가 2가 되니까. 그럼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얘는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거 y는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러면 y는 fx하고 y는 마이너스 1은 교점이 어떻게 돼? 0하고 2분의 3에서 발생을 하겠다. 그지? 0하고 2분의 3에서 발생을 하잖아. 그래서 fx 플러스 1은 얘네들을 연립한 거는요. 최고 차항 개수는 2고 x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fx는요 2x제곱 x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 요런 함수라고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하라는 게 뭐야? F3을 구하래. F3은 2 곱하기 9 곱하기 여기 3 집어넣으면 2분의 6 빼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빼기 1이 돼서 27 빼기 1에서 얘는 y는 마이너스 1이라니까 마이너스 2. 아,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다. 그치? 소리. y는 마이너스 2였지 얘가? 그래서 오, 땡큐.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2. 그래서 넘어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25가 답이 되는 거야. 요 비례관계 이용해서요. 좀 거칠어질 수 있는 계산식을 굉장히 깔끔하게 선생님이 했어. 3차 함수에서 이 비례관계 좀 이용하시도록 하세요. 선생님 계속 해온 얘기라. 역시 10번 후에 또 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0번 문제는 좀 쉽죠? 이 10번 문제. 자, 이 10번 문제는 fx라는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사실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뭐냐면 얘는 도함수 필요 없이도 구할 수가 있다고. x축하고 0하고 3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박스를 이렇게 그리면 요게 X축, 요게 Y축, 여기가 0,0, 여기가 3,0. 미분을 안 해도 이 박스 값의 비율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어. 그리고 얘는 최고차항이 1인데 요 길이가 4가 되니까 요 길이가 4가 돼서 요 점에서 앞에는 2,-4가 되는 거 함수값 안고 하고 구할 수가 있겠다. 왜 2,-4야, 그세요? 예. 그런데 gx라는 함수는요, fx래. x가 a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를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 이동하랍니다. 예.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 이동하랍니다. 예. 그런데 이 gx에 대해서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면 g 알파 마이너스 g 베타가 8. 알파의 함수값이 베타의 함수값보다 8이 클 때가 있대요. 근데 얘를 일단 fx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 fx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얘는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클 때 f 알파 빼기 f 베타의 최대값이 4야. 야, 얘는 기본적으로 증가함수라. 요 부분을 빼면 기본적으로 증가함수라. 야, 작은 값에서 함수값이 더 큰 경우가 없잖아.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작은 값과 큰 값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4가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4 이상 차이가 날 수는 없어. 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베타가 더 커버리니까 f 알파 빼기 f 베타 하면 이렇게 증가함수 부분에서는요 음수가 나오지. 이거에서 이걸 빼면 야, 얘가 양수가 나왔다는 건 얘가 더 크다는 소리잖아. 그럼 감소함수가 나오는 부분, 감소함수 값이 나오는 부분에서의 함수값의 최대차는 4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얘를 이어다 붙여서 그게 8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건 딱 이 4의 2배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어떻게 갖다 붙여야겠어? 얘를. 자, 얘를 평행 이동을요 이렇게 해줘야겠지. 얘를 요 점이 요로 오도록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서 여기를 A 값으로 하고 왼쪽에서는 A보다 작을 때 fx를 사용하고요. A보다 클 때는 요 평행 이동한 함수를 사용을 하면 요 감소함수가 나오는 부분의 함수값의 최대값이 8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8이 되도록 하는 게 존재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연속함수가 돼야 되지. 선생님 이렇게 하면 함수값의 차이가 더 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연속함수가 안 되잖아. 연속인 함수 gx를 만들면서 이 함수값의 차이가 8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도록 하려면 딱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4만큼. 그래서 b는 2가 되고요. c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가야 되겠지. 그세요? 예. 그리고 a는 얼마? 2. 여기서 x는 2를 기준으로 평행 이동해서 붙였을 때 함수값의 차이가 연속이 되면서 8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A, B, C 값을 이렇게 추론해보라는 문제였습니다. 예. 자, 자기는 좀 함수 추론 문제를 더 풀고 싶다 그러면 이 뒤에를 풀어보셔도 되는데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복잡한 문제들이 껴있어서 그냥 선생님이 빼버렸습니다. 좀 심하게 복잡한 문제들이 껴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적분도 가야 되고, 예. 자, 그리고 뒤로 가면은요, 평균값의 정리라는 게 나와요. 우리 평균값의 정리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미분계수와 도함수 접선의 방정식 뒤에 평균값의 정리라는 게 나와요. 중간값 정리는 뭐야? 중간값 정리. 얘는 연속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게 중간값 정리, 사이값 정리라고 해서 지금 바뀌었다.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라는 거. 이 사이값 정리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폐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A의 함수값과 B의 함수값이 다르면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해 FC는 K인 C가 대구간 AB에 존재한다.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이값 정리는 이런 거야. 우리 속도 그래프는요, 무조건 연속함수가 돼요. 야, 차가 움직이는데 속도가 20km, 시속 20km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40km로 달릴 수는 없지. 중간에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차가 0-100이 4초인 차가 있어. 4초 동안 속도가 100까지 올라갔다는 소리야. 이 시간에 4초 걸린다는 게 0-100이 4초인 차란 뜻이에요. 100km, 시속 100km까지 가는데 4초 걸린다. 요즘은 이런 차 많죠. 2초 대도 있는데 뭐 지금. 예.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가는데 속도가 100km 나는데 2초 대가 차들이 있으니까 엄청난 거야 이거. 운전을 안 하니까 이게 엄청난지 모르겠지. 야, 그러면 이 차가 4초 안에 속도가 20km였을 때가 있을까? 무조건 있지. 30일 때도 40일 때도 50일 때도 무조건 존재하겠지. 사이값 정리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야, 0부터 4까지 얘가 함수값이 다르잖아. 얘기는 0이고 여기는 100이면 요 사이에 20km, 30km, 40km, 50km일 때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게 사이값 정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써놓은 게 이거야. 자, 그리고 나서 롤의 정리라는 게 나와요. 롤의 정리는요, 미분 가능이에요. 미분 가능.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대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A의 함수값과 B의 함수값이 같으면, 얘는 함수값이 같으면요 반드시 접선의 비율이가 0인 C가 대구간 AB에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예요. 이게 롤의 정리예요. 자, 그런데 평균값의 정리는 뭐야? 평균값의 정리? 요 똑같은 조건에서 B-A분의 FB-FA는 F 프라임 C인 C가 개구간 AB에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게 요건 평균값의 정리라고 해요. 롤의 정리는요, 평균값의 정리에서요, 얘네들이 같을 때니까 여기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 얘가
얘네들이 함수값이 같다면 평균 변화율이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지점이 반드시 A, B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A 함수값과 B 함수값이 같은 경우는 이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케이스라고. 0이 아닐 경우에는 여기 A 잡고 여기 B 잡으면 A하고 B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얘가 되는데 얘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점이 반드시 A, B 사이에 존재한다. 이걸 평균값의 정리라고 해. 그래서 얘는요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낼 만한 문제지.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거든. 평균값의 정리, 사이값 정리. 예. 그래서 이건 꼭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 이 문제들 나오는 거. 자, 그래서 거기 28번 문제가 그 평균값의 정리, 정확하게 롤의 정리를 이용한 문제가 되겠네요. 28번이 아니지 몇 번 해야 돼? 뒤로 넘어가서 점핑, 점프. 그래서 몇 번이냐? 어디로 가니? 몇 번이니? 27번, 26번. 자, 얘는 적분하고 섞여 나와 있는데, 자, 26번 문제 보면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대해서 gx라는 함수를 f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f 프라임 x.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요, 얘는요 x 마이너스 1 곱하기 fx에 도함수가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위에 있는 함수는 지금 이런 함수가 어떤 함수의 도함수인 걸 이용하는 경우는요 적분에서도 잘 나오는 테크닉이지. 어떤 함수가 주어졌는데 한쪽은 fx고 한쪽은 f 프라임 x 뭐가 붙어 있어. 그럼 얘는 어떤 함수의 도함수일 경우가 많다고.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런 다음에 기억 hx가 x-1의 fx면 gx는 h'x는 gx. 맞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gx는 이런 함수의 도함수다라고 써 있는 건데요. 얘는 이거를 활용해서 밑에 문제를 풀란 뜻이 되겠습니다. 니은에서 뭘 구하래요? 니은에서. 자, 얘가 fx가 마이너스 1에서 극과 0을 넣는다. 자, 어떤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0이에요. 그때 미분계수도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x, dx를 구해버려요. 야, 지금 gx는 뭐야? 이렇게 생긴 함수의 도함수니까 여기를 h'x라고 넣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럼 이걸 적분하면 hx에 0부터 1이 되고요. 1. h1 빼기 h0 하면 되겠지. 그죠? 근데 h1은 얼마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지 뭐. h0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f0인데 문제에서 잠깐만. 얘는요, 요걸 이용해서 fx를 구했어야 된다. 선생님이 흥분했네. 여기서 바로 못 구하고요. 야, 요걸 이용해서 fx를 구할 수 있지, fx를.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된다니까. 그 도함수도 구해야 돼. 그 도함수가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인데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빼기 2 더하기 a인데 그게 0이니까 a는 얼마? a는 일단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b인데 얘도 0이 나와야 되니까 b도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gx dx 얘가 h 프라임 x니까 적분하면 hx가 되고 h1 빼기 h0이에요. h1은 1 집어넣으면 0이고요. h0은 마이너스 f 0이 될 텐데 f0이 얼마는? fx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플러스 1. 잠깐만. 얘가 f0이 돼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f0? 예, 그래서 거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니은이 맞아요. 예. 그리고 디귿은 여기 와서 볼게요. 디귿에는 뭐라 그랬어요? 디귿 f0이 0이고요. gx는 0이 0부터 1에서 실근을 갖는다고 돼 있잖아. 그죠? 근데 gx는 0이 뭐야? h 프라임 x는 0인 거지. 그죠? 근데 여기서 h0하고 h1이 같죠? 야, h0은 얼마야? 좀 전에 구해보니까 h0 얼마였어? 여기다 0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f0이 나오고 h1은 마이너스 f0 아이씨 젠장 h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 돼. 같지? f0이 0이니까 얘네들이 같다. hx가 0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h 프라임 x가 0이 되는 값이 0하고 1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고. 이게 로울의 정의인 거야. h0과 h1이 같으면 요 사이에서 0하고 1 사이에서 적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울의 정의를 모르면 이거 디귿을 못 푸는 거죠. 이거 디귿을. 로울의 정의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얘가 평균값의 정의, 특히 로울의 정의를 이용해 문제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네요. 자, 뒤에서도 평균값의 정의가 이용되는 문제가 2개가 더 있는데요. 일단 정리하시고 선생님은 50분부터 또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값의 정리는 수능 역사 20년 동안 솔직히 출제가 효과원 이상에서 한 2차례 정도밖에 출제 안 됐다고 봐야 되나? 뭐 사이값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오면 치명적일 수 있어서요, 여러분이.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잘 봐야 돼요. 교과의 과정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혹시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이 사이값 정리, 평균값. 사이값 정리 아까 설명했지. 제로백 4초인 차로 생각을 해두시도록 하세요. 함수값이 다르면 그 중간에 함수값이 어떤 값이 되는 값이 반드시 위치가 존재하는 거야. 자, 27번 문제, 28번 문제가 평균값 정리가 섞여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보면 다항함수 fx가 있고요. gx는 x-2 곱하기 fx니까 gx도 역시 다항함수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조건 다 f'(x는) 항상 0보다 크고 2에서는 함수값이 0이래. 그럼 y는 fx가 어떻게 생겼어요? y는 fx는요 뭐 이렇게 생긴 거지. y는 fx는요 2,0을 지나는 증가함수인 거야. 2,0을 지나는. 그럼 fx는 x-2 곱하기 hx라는 식으로 놓을 수 있는데요. 요 식은요 이런 것처럼 항상 양이어야 해. 얘가 부호 변화가 2에서만 일어나야 되잖아. 이 외에선 0이 되는 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증가함수라고 돼 있잖아. 그지?
증가함수라고 돼 있으니까 요 함수는요 요런 것처럼 얘가 꼭 2차식일 필요는 없어요. 4차식이어도 되고 짝수차겠지. 얘가 홀수차면 부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니까 부호 변화가 없는 항상 증가하는 함수기 위해서는요 fx는 이런 함수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럼 여기 있는 gx는요 x-2 곱하기 x-2 곱하기 hx 얘는 항상 양이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래서 x-2의 제곱 곱하기 hx 항상 양인 식의 x-2의 제곱을 곱한 꼴이네요. 그런데 조건 나에 뭐라고 돼 있어? G0의 함수값의 절대값과 G4의 함수값의 절대값이 같대. 야, G0은요. 저기다 0 집어넣으면 4배 H0. 얘도 4를 집어넣으면 4배 H4의 절대값이 같다니까 H0과 H4의 절대값이 같다는 건 H0과 H4가 같은 거야. 그치? 그 말은요 G0과 G4도 같은 값인 거다. G0과 G4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뭘 따지래요? 기억 G'는 0이다. 얘는요 이거 미분해보면 G'는 무조건 0이라는 거 얻을 수 있을 거야. x-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은 G0은 0보다 작다. 자, 지금 Gx는요 항상 양인식의 x-2의 제곱을 곱했으니까 절대로 음수함수 값이 나올 수가 없어. Gx는 최소값이 0이 되는 함수예요. 저 함수는요. 그래서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봐요. G0은 4배 H0인데 HX가 항상 양인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디귿. 방정식 2배 G'X의 절대값 G4의 이거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이 0부터 4에서 두 개가 존재한대요. 얘는요 G'X의 절대값이 2분의 G4 이걸 만족하는 게 0부터 4까지 적어도 두 개 존재한대요. 얘가 평균값의 정리의 활용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거 혹시 평균값의 정리로 푸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해봐야 돼. 우리가 여기서 2 빼기 0분의 G2 빼기 G0 이걸 만족하는 G'X가 0하고 2 사이에 반드시 존재하겠지? 그리고 4 빼기 2분의 G4 빼기 G2 이걸 만족하는 G'X는 2하고 4 사이에 무조건 존재하겠지? 자, 얘를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G0은 얼마야? G0은 무조건 G2가 0이지. 그렇지? G가 무조건 0이잖아. 그리고 G0, G4하고 같죠? 아까 얘기했잖아. G0하고 G4가 같잖아. 그래서 얘는 없앨 거 없애고 나면 2분의 G4 Y는 2분의 G4가 G0하고 G4는 같으니까 그리고 요 식에서요 얘는 2가 될 거고 G는 0이니까 2분의 G4 G'X가 얘가 되는 값이 0부터 2 사이에 무조건 하나 있고요 G'X가 얘가 되는 게 2부터 4 사이에 무조건 있으니까 G'X의 절대값이 얘가 되는 거는 여기에 무조건 두 개는 존재하겠다. 여기서 평균값의 정리, 여기서 평균값의 정리 하나씩 써서요. 여기서 그게 두 개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였습니다. 평균값의 정리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약간 더 어렵고 뒤로 넘어가면 더 어려워요. 그래서 평균값의 정리를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니까 뒤에 또 두 문제는 날린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그 다음에 적분으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28번까지만 보고. 자, 28번 문제. 28번 문제 보면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gx라는 함수를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라고 주어져요. 얘는 무슨 뜻이야? g0은 0이고 g 프라임 x는 fx다.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요거 두 개 바로 체크해 와야지. g0은 0이고 g 프라임 x가 fx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gx는 최대값이 1이에요. 2보다 작거나. 자, fx를요 다항 함수를 적분한 함수 gx도 무조건 다항 함수일 거야. 그죠? 근데 이 다항 함수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2가 최대값이고요. g2가 2라는 거예요. y는 gx는 x는 2에서 최대이자 극대인 값 2를 갖는다고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얘는 다항 함수 gx가 2에서 최대값이 극대값 2를 갖는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 알고 기억. f2는 0입니다. f2는 0이야? 왜 그렇지? 잠깐만. 야, 왜 f2가 0이야? 자, 지금 얘가 이 상황을 표현을 해보면 0에서의 함수값은 0인데 2에서 최대값 2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0에서는 0,0을 지나는 함수가 요렇게 2에서 최대값 2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치? 예. 그러면 얘는요 gx가 2에서 극대값을 가지니까 g'2는 0이 돼야 되겠지? 근데 g'x가 fx니까 f2도 0이라고 넣을 수가 있겠네. g'x는 fx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fc는 1인 c가 0부터 2 사이에 무조건 하나는 존재한다. 얘는 왜 그래? 야, 지금 gx가 0,0과 2,1을 지나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은 1이 되는 거지. 그지? 2-0분의 f2 g2 빼기 g0은 얘는 1인데 이걸 만족하면 g'c가 반드시 0부터 2에 하나 존재하지? 근데 g'x가 fx니까 fc가 2라 되는 게 무조건 존재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얘가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여기다 그래. gx가 2,2가 최대값이면요 y는 fx g'x는 일단 여기서 요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얘가 1이 되는 지점,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지점은 여기에 요렇게 존재하든 요렇게 존재하든 영하고 2 사이에 도함수값이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점이 반드시 1이 되는 함수값이 이렇게 접하든 이렇게 되든 무조건 존재할 거야.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fx가 g'x가 여기서는 그 값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선 0이 돼야 되잖아. g'x가 g'는 0이고요. 그 다음에 1이 되는 값이 0하고 2 사이에 여기 1이 되는 값이 이렇게 존재하든 이렇게 존재하든 이렇게 존재하든 반드시 존재해야겠다. 그런 다음에 디귿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디귿에서 gf0이 1보다 작다면
F형이 1보다 작으면 0에서는 얘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fx이다 g'x가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0에서는요 1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f'C는요 여기 C가 0하고 이상에 반드시 하나 존재하겠지. 왜냐면 1일 때가 반드시 있고요. 예? 1일 때가 함수값이 1이 될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함수값이 1이 될 때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은 1보다 작다 그랬잖아. 그러면 요 값과 요 값 사이의 의미의 값에 아니 그러면 얘가 롤의 정의지 다시 야 1이 되는 지점이 존재할 거고요. 1이 되는 지점이 요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할 거라고. 예. 얘를요 지금 FC는 1을 만족하는 C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위치를 여기라고 하자. 너무 이렇게 잡으니까. 예. 여기를 C라고 잡자. C에서는 얘가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0에서는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는 거지. 그세요? 예. 그러면 반드시 1이 되는 점이 여기 말을 좀 잘 표현 못하겠네. f'x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요. 요 사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0부터 이상이 무조건 존재하겠다. 요게 뒷부분의 해설이 좀 잘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야 돼. 여기 거기 C별, 별 두 개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건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고요. 뒤에 문제가 이것보다 좀 더 어려워져서 여기까지만 끊을게요. 알았지? 이거 딱 정리하고 다시 들어가십시오.